카카오의 주가가 요 며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올랐습니다. 카카오 커머스가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무려 시장의 9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인 5월 22일 카카오 라이브 커머스가 드디어 출시했는데요. 과연 카카오는 15조 원에 이르는 홈쇼핑 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호쇼피디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카카오 주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빠진 주가를 모조리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직전 전 고점 대비해서 무려 60%가 올랐다고 합니다. 요 며칠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 대금 상위 순위 종목들을 보면 그야말로 나라 돈 전체가 카카오로 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이런 욕심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순이익 대비 주가 가격, 즉 카카오의 퍼가 알파빗이나 네이버의 2배에 이르는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감안해야 할 것은 카카오의 기업 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막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퍼가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높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는 걸 함께 고려해야겠죠. 정말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탄탄한 본질적인 가치이고 그 가치를 잘 분석해서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도 카카오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가 최근 전력 투구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커머스 회사는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회사들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카카오의 매출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플랫폼 부분에 톡 비즈 그 사이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카톡 기프티콘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분사하면서 카카오 커머스의 실적이 2019년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2019년 거래액이 무려 3조 원, 그리고 매년 성장률이 30%에서 40%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성장세죠.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희가 과거에 기념일 등으로 많이 주고받았던 그런 백화점 상품권 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점하고 있는 그런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주 입장에선 회사가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 커머스는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이런 기프티콘이 판매가 되면 그 액면가의 5%에서 10% 정도를 자기가 가져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라 그래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 입장에선 정말로 편하고 또 돈이 되는 그런 알짜 사업입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을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들이 파는 물건에 대한 재고 비용과 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거나 적은 영업이익을 보는 그런 어려운 업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이 플랫폼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 싶네요. 또 얼마 전 4월 1일에는 만우절을 맞이해서 카톡상에서 친구들끼리 뻥이오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카카오 커머스가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주고 받고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마치 어버이날에 우리가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리듯 우리나라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5년, 10년 이렇게 자리 잡아 나아간다면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감사함이나 생일을 축하할 때 카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뿌리 박힌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매년 30%, 40%씩 커져가고 있는 카카오에겐 정말로 편하고 꾸준하게 수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커머스의 야망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며칠 전 5월 22일에 카카오 커머스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 라이브가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옛날에 저희가 TV를 통해서 홈쇼핑을 보면서 저 물건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바로 카톡상에서 재현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결국 카카오 커머스는 지금처럼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선물용 아이템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상품들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카톡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홈쇼핑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려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TV 홈쇼핑 시장이 매년 10에서 15조 정도로 굉장히 큰 편인데 그렇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 카카오가
주목한 사업 부분은 바로 홈쇼핑입니다. 요즘 누가 TV 홈쇼핑 보고 물건 산다 그래 다 인터넷으로 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TV 자체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만 TV 홈쇼핑 시장 규모 자체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주요 홈쇼핑 회사들의 매출을 합하면 약 15조 원이라고 추산하는데요. 이커머스 업계에서 1, 2위를 달리는 쿠팡의 매출 규모가 약 연에서 5조에서 6조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TV 홈쇼핑을 보고 물건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 홈쇼핑 방송들이 일방적인 광고일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게스트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도 하니까 한번 보다 보면 마치 토크 방송을 보는 것 마냥 계속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상품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이건 이래서 좋다, 저건 저렇게 사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저거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TV 홈쇼핑 방송은 어떻게 보면 광고가 아니라 컨텐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에도 이런 홈쇼핑 광고의 포맷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상품들을 더욱 생동감 있게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 카카오의 그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5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특정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광고의 예시에서는 곱창이었네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채팅에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짠! 정말로 예전에 TV 홈쇼핑에서 보던 그런 방송 포맷을 토대로 한 쇼핑 광고를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는 홈쇼핑의 장점들을 그대로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더욱 뛰어난 고객 경험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결제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저거 사야지 해도 전화를 하고 주소를 말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 라이브, 카카오 홈쇼핑을 통해서는 클릭 몇 번으로 주소나 결제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소비를 부르는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홈쇼핑에 출연하신 게스트분들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카톡 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게스트분들에게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촉감이 어때요? 이 향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향수인가요? 이런 상품들의 더욱 본질적인 가치를 알려줄 수 있죠. 예전에 쇼핑몰의 시대에서는 이런 상품의 부가적 내용까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선뜻 내리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은 모든 이커머스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겪는 소비자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카톡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해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잠재적인 소비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홈쇼핑 광고에 더욱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이런 카카오 라이브를 몇몇 상품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자신들의 상품을 이런 카카오 라이브를 통해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카카오가 커머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렸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아니, 카카오가 커머스도 어떻게 성공시키겠어?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선물하기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9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에서 그 선물하기 영역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던 홈쇼핑 광고의 포맷을 그대로 모바일로 옮겨서 그 시장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서 연간 약 15조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카카오 커머스가 홈쇼핑에서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그런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 커머스의 성공을 점쳐보기 전에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네카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네카라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IT 기업이라는 뜻에서 앞자를 따와서 네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끔 네카라 뒤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기업들이라면 IT 산업이 아닌 전혀 다른 산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한 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카라 회사들의 직원들은 굉장히 높은 급여와 또 훌륭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와 급여를 줄 수 있었던 것에는 좋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선 이런 직장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 대학 친구들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말까지도 일에 전념하는 이런 직원들의 노고로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들이 정말 경이로운 속도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의 2015년 사업 계획을 보면 카카오가 정말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것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15년에 계획했던 인터넷은행, 카카오 택시, 카카오 TV 등 불과 5년 전에 계획했던 그런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이미 런칭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카카오 커머스도 그 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의 주가는 요즘 정말 고평가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게 치솟았지만 카카오의 역량과 그 미래는 그 또한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처럼 S&P 500 지수, 미국의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그런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잘 아는 애플, 코카콜라, 구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벤치마크 지수죠. 그런데 그런 S&P 지수에서 2010년경에는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약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바로 2022년에는 구글과 아마존 딱 이 두 회사만 하더라도 S&P 500에서 약 시가총액 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20년 후인 2040년에는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예측하기로 S&P 500 시가총액의 약 40%가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스피 10등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로 엄청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질주만 할 것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런데 요즘 그 플랫폼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카오의 경우에도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편인데요.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반독점법의 정서가 어떻게 IT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과거 전례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